안녕하십니까, 수중주입니다. 오늘은 봉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영망치형, 까마귀형, 샛별형, 이렇게 해서 책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걸로 외워서는 정확하게 그 차트의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에는 그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그 힌트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봉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에 대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봉을 개인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만들어준다거나 개인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만들어준다거나,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차트는, 이 봉은 돈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 봉은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곳에 집중이 되면 금감원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물론 기관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들도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냥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 해서 이렇게 표식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냥 양봉일 경우, 밑꼬리가 달리든 이렇게 큰 양봉일 경우에는 개인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이게 이 위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저점 부근에서 이런 양봉이라든가 상한가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개인들의 생각은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시작하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겠죠. 1000개에 하나 정도. 하지만 대부분은 팔기 위해서 외국인이든 기관은 조금 덜 한데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쭉 올려놓고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저점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력이라 그러면 바닥에서 이런 모습은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도 이런 물량을 바닥 저점에서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똑똑한 세력이라 그러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봉들은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를 저점 바닥에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거래량이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의심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거래량이 없이 상승했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가가 중요하고요. 갭상승했다가 바로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고 하면 하락의 시작을 알리고 다음날 어제의 종가를 깨고 10분 안에 회복을 못하면 우선 무조건 매도를 했다가 재매수를 하시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가는 이제 끌어올린 선인데요. 이 종가를 깨면 고수들은 다 어느 정도는 물량을 던집니다. 시가가 갭상승했는데 쭉 올렸다가 쭉 빼면서 그날의 시가와 종가를 깨버리면 무조건 매도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저점보다도 더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봉이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이 양봉이 나왔는지. 양봉이 나오는 게 좋은 데가 어딜까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양봉이 나와야 되는 때는 매물이 있는 때입니다. 매물이 있는 때는 무거운 이평이 있다거나 아니면 횡보를 했던 자리라거나 그런 자리에서는 그 매물을 소화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큰 양봉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양봉이 나와야 되지 않을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심을 해보고 왜 나왔는지 의심을 해보고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 개인들이 싫어하죠. 대부분 보면 2단 하락해서 굉장히 갭 하락까지 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인데 거래량은 작다라고 하면 조금씩 상승 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연출이 됩니다. 이런 모습은 바닥에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파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라가면 매수 한번 해볼 수도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거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점에서는 큰 양봉 후에 아니면 긴 꼬리를 단 후에 이런 몸통이 큰 음봉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꼬리가 조금씩 달리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거래량이 큰 양봉 뒤에 있기 때문에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기존에 횡보했던 거래량보다는 좀 클 겁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면 우선 매도했다가 다시 잡는 매매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고요. 얘는 올라가니까 그냥 기다려야지 라기보다는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매물은 잠기니까요. 그리고 윗꼬리를 단 양봉인데요. 이 저점에서는 그 상승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는 양봉입니다. 윗꼬리가 길면 개인들이 싫어하죠. 물론 윗꼬리가 길다는 거는 상승을 했다가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떨어진 겁니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하는 사람은 많고 매수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매수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매도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매수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매도만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높이 올렸다가 떨어지는 건 거의 매도하는 물량이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은 그 고점에서는 여기 음봉이 하나 있고 앞에 음봉이 하나 있고 개파락 후에 올림 있는 타입이 많고요. 고점에서 몸통이 작고 긴 꼬리를 달고 많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너무 많고 긴 윗꼬리는 좀 위험하고요. 매도하고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꼬리가 달린 양봉인데요. 요 양봉에 대해서는 가짜 양봉으로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모습이 바닥에서 나오면 그냥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굳이 저점에서 개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이죠. 왜 좋아할까요? 고가와 종가를 같이 맞췄으니 이 봉은 강하다라고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냥 왜 좋은지는 모르고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런 봉들이 나오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물량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없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다음날 이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가짜 양봉이라고도 하는데요.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올라가면 따라가고 우선은 경계를 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윗꼬리가 달린 음봉 이런 모습은 이제 개인들이 좀 싫어하죠. 앞에 큰 양봉이 있고 갭상승했다가 빠지는 음봉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 전날에 종가를 지켜주고 있으면 그나마 올라갈 확률이 있지만 종가를 깨고 내려오면 조정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는 그냥 횡보하면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올라가기 전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들이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상승 중에는 잘 안 나오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모습을 잘 안 만들어주죠. 꼬리를 더 단다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고점에서 개인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게 고점을 달고 십자가 모양의 그 십자형 캔들이 봉들이 있거나 하고 나서 뭐 떨어지거나 크게 떨어질 때에는 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면서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 그 어제의 종가나 시가 아니면 매물대선 그 선들을 지키면 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밑꼬리가 달리면 시작을 시작을 했다가 시작을 갭상승해서 밑으로 확 하락시켰다가 다시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위로 올린 경우죠. 갭상승을 했다는 경우는 이제 올라가면서 갭상승해서 떨어뜨렸다가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갭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갭이 있고 나쁜 갭이 있습니다. 매물이 있는 데에서 갭상승을 하면
나쁜 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해서 진짜 갭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강해서. 왜냐면 예전에 제가 이거는 21선을 그냥 갭으로 돌파했네요 라고 얘기해서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털어먹을 것 같아요 했는데 상한가 두 방, 상한가 한 방인가 두 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털어먹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목의 모멘텀도 차트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의 모멘텀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우선 캔들을 봤을 때에는 조금만 갭 상승해서 떨어졌다 올리는 거는 뭐 자연스럽고 저점에서는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모습은 이제 개인들이 갭 상승을 좋아하기 때문에 갭 상승 시켜놓고 하락시키면서 나오는 하락할 때에 또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자꾸 보인다? 좀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더 올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도지 모양의 십자가 양봉과 음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횡보시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횡보시에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꼬리를 합쳐도 일반 몸통보다 작고 연속 발생 시에는 더 올릴지 아니면 내릴지 고민한다고 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올리겠다라고 하면 이제 힘을 더 실어서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슬슬슬슬 종가와 고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봉 도지도 마찬가지고요. 횡보시에 많이 발견되고 꼬리를 합쳐도 일반 몸통보다 작은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고요. 또 거래량에 따라서 고가가 낮아지며 하락 위험 강하게 하락합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좀 중요한 그 캔들 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모습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매도 물량 없이 상승한다면 중요한 매물대가 아니라고 하면 인정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매물대인데 거래량 없이 상승했다? 요거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상승할 때 다음에 거래량 없이 주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매수 물량 없이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없고 매도한 사람이 조금 있는데도 하락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집할 때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이제 길고 강한 거래량이 많은 양봉 뒤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무섭게 떨어지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기도 합니다. 3연속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은 없을 때도 있어요. 큰 양봉 뒤에서. 이럴 때는 이 매집의 단계이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이 한 30%, 40%그 사이에서 막 흔들기를 합니다. 흔들어야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들은 2년 동안 매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강하게 올릴 때에는 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선은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의 흐름을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 상승으로 바뀌면 어떤 종목에 가도 손해보지 않고 그 이익의 뭐 퍼센테이지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크게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돈의 흐름은 체크 안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손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의 흐름은 어디 있느냐? 원유의 가격이 어떤지, 환율의 흐름은 어떤지, 금리의 흐름은 어떤지, 세계 경제 지표 또는 정치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투자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유 가격은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지 않는데 전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한국전력은 올라가겠죠. 환율,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되면 강세이면서 우리나라는 약세가 되면 수출주에게 좋겠죠. 철강, 전자, 그 다음에 조선 다 업종이 다 겹치기 때문에요. 환율에 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요즘에 엔화가 강세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국전력도 원유가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계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금리가 달러가 약한지 아니면 뭐 미국의 금리가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우리나라의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볼 때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적당한지, 봉의 모습이 어떤지, 봉의 현재 위치가 어떤지, 이 저점인지 고점에 있는지, 매물대가 어디에 있는지, 종목의 모멘텀은 어떤지, 그리고 나의 투자에 대한 역량이 어떤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게 이 차트를 보고 그 돈의 흐름을 체크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그러면 종목은 매일같이 20여 개 이상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증권회사에서. 물론 이제 소형주나 이런 건 아니고 중대형주 위주로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뭐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괜찮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보면서 살짝 하나만 볼게요. 시간이 30분이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요 아난틴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미국에서 북한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강하게 올라간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간 종목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가와 고가가 나오고 거래량이 좀 더 적은 양봉이 나오면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고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떨어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갭상승해서 여기까지는 3만원까지는 뭐 터치할 수 있겠지만 터치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봉들을 보시면 이런 모습을 왜 갭상승해서 쭉 빼는지, 그리고 개파락하고, 그리고 다시 올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에서는 매물대를 돌파할 때에는 거래량이 있고요. 이 위에서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거래량이 나오죠. 고점인데 여기는 매물이 있다고 치지만 여긴 매물이 없잖아요. 신고가기 때문에 매물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팔고 있다는 거죠. 큰 양봉을 만들면 누군가 팔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기관들이 여기서 계속 올렸다 팔고 올렸다 팔고, 물론 개인들도 올렸다 팔고 올렸다 팔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만 꾸준히 더 모아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여기서 모으기 시작했죠.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이거 웃긴 겁니다. 요 양봉들 봉들을 잘 보시고요. 이건 저점이 어딘지 모릅니다. 29일날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뉴스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 나왔는데도 전문가들이 사야 된다 하는데요. 그걸 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전망이 나쁘진 않겠지만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여기를 뚫어줘야, 최소 여기를 뚫어줘야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고요. 저점은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요봉과 요봉과 거의 크기가 비슷한 요봉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랑 요거의 거래량. 거래량이 양봉이 더 작아요. 음봉이 더 큽니다. 물론 떨어지면서 음봉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량을 여기서 받고 그 물량이 바뀌는 거죠. 손바뀜이 있은 다음에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력의 입장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기관의 입장에서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고 2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한번 많이 고민해 보시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수중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